거칠고 투박한 껍데기 속 부드러운 황금색 속살을 감추고 있는 녀석. 특유의 맛과 향 덕분에 미식가들의 군침을 돌게 하는 오늘의 주인공. 성게회고요. 이건 성게 물회, 그다음에 성게 미역국, 성게 계란찜, 그다음에 성게 비빔밥. 맛이 감칠맛의 한 극단에 있죠. 입안에 들어서자마자 달큰한 바다의 향이 퍼지는 바다의 밤송이 성게를 만나봅니다. 한반도 남동쪽 끝자락에 자리한 남해의 황금 곡간 거제 앞바다. 이곳은 사시사철마다 풍성한 먹거리를 내어주고 있는데요. 그중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바다가 전해주는 특별한 보물 덕에 분주한 하루를 보내는 해녀들이 있습니다. 바로 뾰족한 가시와 둥근 모양이 마치 밤송이를 닮은 성게가 제철을 맞이했기 때문이지요. 특히 성게는 우리나라 전 지역 중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성게는 보통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이 지역에서 보통 많이 나오고요. 서해안에서도 일부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성게가 서식하는 데가 바위가 있는 지역에 바위 틈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해안 지역에는 그 바위보다는 보통 볼로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성게가 많이 발견되지 않고요. 보통 동해안, 남해안, 제주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물때에 맞춰 바다로 나서는 길. 그리고 여기 봐, 올라가요. 보통 한 장소에서 함께 조업하는 방법과는 달리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조업을 시작하는 해녀들. 그 이유는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해녀들은 이제 바다 물길만 봐도 성게의 서식지를 단번에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성게가 우리가 늘 이 바다를 몇십 년을 하니까 손바닥에 손꼽이 어느 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성게 있는 자리다, 여기는 전복 나는 자리다, 이런 걸 우리는 다 알죠. 본격적인 조업을 시작하는 해녀들. 바다에서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1분 남짓. 숨을 참고 내려가 성게를 채취하고 밖으로 나와 토해내기를 수백 번.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나야만 노력의 결실이 하나둘 올라옵니다. 숨을 쉬는 것이 사는 일인데 오히려 숨을 참아야 하는 해녀들. 그래도 언제나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바다가 있기에 거제 해녀들은 이 물질을 하는 시간이 오히려 고맙고 기쁘기만 합니다. 다른 직업에 이제 비교를 한다 치면 많이 힘이 들죠. 숨을 참는 과정이니까, 참으면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우리는 진짜 그 할머니 시대부터 어머니 시대부터 이렇게 쭉 전해온 장인 정신이라 할까, 그런 길을 가지고 작업을 해요. 근데 우리 나름대로 즐거워요. 바다에 가면
우리 육지에서 못 본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 바다의 세계가. 평생을 봤어도 여전히 신비로운 바닷속 풍경. 수중 10m 아래로 내려가 보니 드디어 성게가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요즘은 한창 산란기를 맞이한 터라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바삐 손을 움직여야 하지요. 이곳저곳 지천에 널려있는 성게, 오늘은 왠지 수확량이 좋을 것만 같은데요. 어느 정도 망사리가 묵직해졌다 싶으면 배 위로 올라오는 해녀들. 텅 비었던 망사리 안에는 많은 양의 성게가 올라왔습니다. 정약전의 자산어보에서는 성게를 율구합이라는 이름으로 고슴도치 같은 가시 속에 껍데기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게가 바로 보라성게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거 진짜 보라성게, 말똥성게, 또 빨간 성게도 있어요. 빨간 성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성게 중 하나인 보라성게. 색이 검다 싶을 정도로 보랏빛을 띠고 있는 보라성게는 가시가 길고 강하지만요. 그와는 다르게 생긴 요 녀석은 말똥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말똥성게. 보라성게보다 가시가 짧고 크기도 작지만 그 맛이 더 진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도 식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종은 보라성게와 말똥성게 두 가지 종이 있는데요. 먼저 보라성게 같은 경우는 그 각장 크기가 한 7에서 한 12cm 정도, 그리고 그 몸 표면을 덮고 있는 그 가시 길이가 약간 6cm 정도로 긴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그 말똥성게는 그 각장 크기가 3에서 한 5cm 정도고, 또한 가시 길이도 약 1cm 이하로 이 보라성게에 비해서 이 말똥성게가 크기가 작고 가시 길이도 작은 게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성게의 종류는 대략 30여 종 정도. 그 중에서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보라성게와 말똥성게, 그리고 둥근성게와 분홍성게, 이렇게 4가지 정도입니다. 특히 봄부터 여름까지는 보라성게와 둥근성게가 깊은 맛을 내고요. 말똥성게와 분홍성게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최고의 맛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라성게철에는 보라성게가 맛이 있고, 또 말똥성게철에는 말똥성게가 맛이 있고, 또 빨간성게는 빨간성게 철에 맞춰서 제일 맛있을 때만 잡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의 그 해산물들은 제철에 잡아서 제철에 먹는 거죠. 어느새 고된 작업이 끝이 나고 성게와 갖가지 수산물들을 가지고 다시 무트로 돌아가는 해녀들.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바다가 내어주는 그 정도만 얻어갑니다. 바다에서 갓 건져온 성게는 무트에 도착하자마자 탈피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주로 우리가 먹는 부분은 뾰족한 가시 껍데기가 아닌 황금 속살, 흔히 성게알이라고 부르는 요 녀석. 이 노란 성게알을 얻어내기 위해 가시를 까서 속살을 발라내고 또 일일이 내장을 빼내야 하지요. 하지만 그 정성에 비해 성게 하나에서 얻을 수 있는 속살은 겨우 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렇게 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내장 제거한 후 이렇게 성게알만 담습니다. 이렇게
지금 잡아온 양에 비해서 막상 손질하고 나면 상당히 양이 적어지네요. 예예. 이걸 한 20kg 정도를 까면은 알이 한 1kg 정도 됩니다. 아, 상당히 귀한 음식이네요. 성게. 예예. 우리가 입으로 즐기는 이 노란 부분을 흔히들 성게알이라고 부르지만요. 사실 알고 보면 알이 되기 전 상태, 즉 성게의 생식소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모두 운단이라고도 쓰죠. 그래서 한자는 운단, 그 말이 곧 일본어로 부를 때는 운이 이렇게 읽는데 우리말로서 적절한 말이 없습니다. 우리말이 적절한 말이 없다는 것은 옛날에 이 성게소를 흔히 먹지 않았다는 뜻도 되겠죠. 우리나라의 최대 항구 도시 부산. 청정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 기장에서도 특히 성게를 즐겨 먹는데요. 그런데 이곳엔 특별하게도 앙장구밥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성게 음식이 있습니다. 기장 사투리예요, 앙장구가. 말똥성게가 표준어인데 앙장구가 좀 사투리로 나왔어요. 앙장구라고 불리는 말똥성게는 주로 동해에 서식하고 있어 기장 사람들에게는 친숙한 성게 종류이기도 한데요. 특히 노란 빛의 보라성게알과는 달리 짙은 노랑, 주황색을 띠고 있죠. 요거는 이제 말똥성게고요. 요거는 이제 일반 보라성게. 아니 지금 이게 제철인데 좀 맛을 내려고 이거 말똥성게하고 지금 보라성게 같이 좀 섞어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특유의 앙장구 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말똥성게를 이용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말똥성게가 아닌 보라성게의 제철인지라 함께 곁들여 입맛을 살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주로 앙장구는 일본으로 이렇게 수출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 일반 사람들은 잘 못 먹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앙장구를 가지고 이렇게 특별하게 밥을 만들어냈죠. 제가 알고 기장에서도 식당이 여기밖에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앙장구가. 네, 많이 없어요. 왜 많이 없나요? 이게 좀 귀한 거잖아요. 좀 구하기도 힘들고. 우리의 음식으로, 우리의 식재료로 활용된 역사는 그렇게 길지가 않고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못 되고요. 대부분 다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성게소로 이용해서 이렇게 먹는, 특히 뭐 스시 종류 이런 것을 해가 참 많이 먹죠. 규슈, 북서부 사가현의 작은 항구도시 가라스. 이곳엔 일본 3대 아침 시장으로 불리우는 요부코 시장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 갓 잡은 신선한 수산물들로 활기가 넘치는 요부코 시장.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건 숭어 어란, 해삼 창자와 함께 일본의 3대 진미 중 하나인 성게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일본어로는 운이라고 불리는 성게알. 사실 일본에서는 예부터 성게의 작고 신비한 맛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때 일본에서 우리나라 성게를 전량 수입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즉 성게는 일본 사람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식재료로 사랑받아왔던 거지요. 성게는 아주 부드럽죠. 입안에서 살짝만 혀와 입천장의 힘만 가지고도 탁 풀어지는데 그 맛이 감칠맛의 한 극단에 있죠. 그리고 휘발성의 향이 있습니다. 코끝을 탁 치고 나오는 그 휘발성의 향, 이 향을 맛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그 뒤에 이제 짭조름한 그 바다의 맛이 같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식재료 성게. 대부분 성게는 회로 먹거나 시원한 물회로 즐기는데요. 무엇보다 미역과 성게를 넣고 끓인 성게 미역국은 고소한 맛이 일품이지요. 제주도 인심은 성게국에서 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제주에서는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면 이 성게국을 대접할 정도로 귀한 음식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제주와 마찬가지로 성게를 접할 기회가 많은 거제 지방에서는요, 예부터 귀한 달걀과 함께 곁들여 먹기 시작했지요. 좀 귀했잖아요. 계란도 귀했고 성게도 귀했는데 이제 할머니나 어머니나 이제 행여를 하시면서 이제 계란찜에다 성게를 넣고 좀 고급스럽게 할아버지 상에나 아버지 상에만 얹었던 그런 음식으로 아주 고급 음식으로 썼는데, 이제 요즘에는 물론 해산물은 귀하지만 그래도 몸이 아팠을 때, 아픈 다음에 입맛이 없을 때 이 성게찜을 이렇게 주로 합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철분이 많고 피로 회복에도 좋아 바다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성게. 여기에 어느 요리와도 궁합이 척척 잘 맞아 보통 익히지 않는 해산물들을 잘 먹지 않는 서양에서도요, 성게만큼은 익히지 않고 파스타에 넣어 먹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익히지 않는 성게알 크림 파스타는 마치 부드러운 바다의 맛이 크림과 함께 어우러져 더욱더 고소한 맛을 풍기지요. 여기에 익힌 성게알 파스타는요, 특유의 탱글탱글 씹는 식감이 일품입니다. 본연의 향이 워낙 강해서 다른 부재료를 넣어서 배가시키기보다 그 성게 자체의 그 풍미나 향을 많이 내는 게 그런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재료로서 최고의 영양을 품고 있는 성게. 하지만 값싼 중국산 성게의 등장으로 우리나라 성게의 일본 수출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지요. 이로 인해 한반도에 분포하는 성게 개체수가 많아져서 최근 갯 녹음 현상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지요. 이 성게에 대해서 워낙에 인식이 갯녹음 현상을 야기시키는 그런 동물이다, 또 어떤 해조류를 갉아먹는 조직성 동물이다 라고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이 성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생태계에 대한 역할이 좀 안 좋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는 사람들이 그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게라는 그 생물 자체도 하나의 그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동물이거든요. 그냥 군집을 이루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또 갯녹음 현상이 어떠한 한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그 많은 작용과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갯녹음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성게를 우리 인간들이, 그래도 사람들이 즐겨 찾는 먹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좀 안 좋은 인식과 그 좋은 인식과의 그 차이점에 대한 좀 제고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이루기 위해선 성게가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꼭 성게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맛과 영양을 함께 지닌 식재료로서의 그 가치에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거칠고 투박한 껍데기 속 부드러운 황금색 속살을 감추고 있는 녀석. 특유의 맛과 향 덕분에 미식가들의 군침을 돌게 하는 오늘의 주인공. 성게 회고요. 이건 성게 물회, 그다음에 성게 미역국, 성게 계란찜, 그다음에 성게 비빔밥. 맛이 그 감칠맛의 한 극단에 있죠.
입안에 들어서자마자 달큰한 바다의 향이 퍼지는 바다의 밤송이 성게를 만나봅니다. 한반도 남동쪽 끝자락에 자리한 남해의 황금 곡간 거제 앞바다. 이곳은 사시사철마다 풍성한 먹거리를 내어주고 있는데요. 그중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바다가 전해주는 특별한 보물 덕에 분주한 하루를 보내는 해녀들이 있습니다. 바로 뾰족한 가시와 둥근 모양이 마치 밤송이를 닮은 성게가 제철을 맞이했기 때문이지요. 특히 성게는 우리나라 전 지역 중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성게는 보통 그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이 지역에서 보통 많이 나고요. 서해안에서도 일부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성게가 서식하는 데가 바위가 있는 지역에 바위 틈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해안 지역에는 그 바위보다는 보통 볼로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성게가 많이 발견되지 않고요. 보통 동해안, 남해안, 제주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물때에 맞춰 바다로 나서는 길. 그리고 여기 봐, 걸어가요. 보통 한 장소에서 함께 조업하는 방법과는 달리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조업을 시작하는 해녀들. 그 이유는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해녀들은 이제 바다 물길만 봐도 성게의 서식지를 단번에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성게가 우리가 늘 이 바다를 뭐 몇십 년을 하니까 뭐 손바닥에 손꼽이 어느 쪽에 있는 것처럼 아 여기는 성게 있는 자리다, 여기는 전복 나는 자리다, 뭐 이런 걸 우리는 다 알죠. 본격적인 조업을 시작하는 해녀들. 바다에서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1분 남짓. 숨을 참고 내려가 성게를 채취하고 밖으로 나와 토해내기를 수백 번.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나야만 노력의 결실이 하나둘 올라옵니다. 숨을 쉬는 것이 사는 일인데 오히려 숨을 참아야 하는 해녀들. 그래도 언제나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바다가 있기에 거제 해녀들은 이 물질을 하는 시간이 오히려 고맙고 기쁘기만 합니다. 다른 직업에 이제 뭐 비교를 한다 치면 정약전의 자산어보에서는 성게를 율구합이라는 이름으로 고슴도치 같은 가시 속에 껍데기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게가 바로 보라성게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건 진짜 보라성게, 말똥성게, 또 빨간 성게도 있어요. 빨간 성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성게 중 하나인 보라성게. 색이 검다 싶을 정도로 보랏빛을 띠고 있는 보라성게는 가시가 길고 강하지만요. 그와는 다르게 생긴 요 녀석은 말똥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말똥성게.
보라성게보다 가시가 짧고 크기도 작지만 그 맛이 더 진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도 식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종은 보라성게와 말똥성게 두 가지 종이 있는데요. 먼저 보라성게 같은 경우는 그 각장 크기가 한 7에서 한 12cm 정도, 그리고 그 몸 표면을 덮고 있는 그 가시 길이가 약 한 6cm 정도로 긴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그 말똥성게는 그 각장 크기가 3에서 한 5cm 정도고, 또한 가시 길이도 약 1cm 이하로 이 보라성게에 비해서 이 말똥성게가 크기가 작고 가시 길이도 작은 게 특징입니다. 많이 힘이 들죠. 예, 숨을 참는 과정이니까, 참으면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예, 우리는 진짜 그 할머니 시대부터 어머니 시대부터 이렇게 쭉 전해온 그 뭐 장인 정신이라 할까, 그런 길을 가지고 작업을 해요. 근데 우리 나름대로 즐거워요. 바다에 가면 우리 육지에서 못 본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 바다의 세계가. 평생을 봤어도 여전히 신비로운 바닷속 풍경. 수중 10m 아래로 내려가 보니 드디어 성게가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요즘은 한창 산란기를 맞이한 터라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바삐 손을 움직여야 하지요. 이곳저곳 지천에 널려있는 성게, 오늘은 왠지 수확량이 좋을 것만 같은데요. 어느 정도 망사리가 묵직해졌다 싶으면 배 위로 올라오는 해녀들. 텅 비었던 망사리 안에는 많은 양의 성게가 올라왔습니다.